서울경찰청 여성범죄수사팀 왜 일어나 명백한 법 왜곡 처벌에 목숨 걸겠다. 네, 장애인 증명서 있는데 부인 취직.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원복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사이비 교주 준강제추행 고소했다가 3천억 공갈범으로 몰려서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하기 운동, 우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 억울한 여성을 구하자, 이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지금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이 김도영 교수 보면서 JMS하고 싸웠던 그 교수죠. 네, 근데 그 김도영 교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이 허경영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때도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도리어 도움을 주겠다. 네, 요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 정명석이하고 이 거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유사한 상황을 겪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울경찰청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네, 고소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통지서, 수사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그거 보고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이 서울특별시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어요. 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물을 굉장히 흐려놓은 그러한 통지서를 보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쟁점으로 잡았던 거, 이 수사관이 쟁점으로 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장애인, 이 장애인 여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특수교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일반 교육대학교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많이 배워요.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히 또 내가 이 자폐증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애인 태권도 협회 내가 회장도 했고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특수치료교육학과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 이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장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정인태 해가지고 뭐 장애인 태권도 또는 장애아동 재활교육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법리 검토다 하면서 이 수사관이 작성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말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오늘 단둘이 있고 싶다,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모텔 안으로 따라오게끔 하였다는 것만으로 장애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하고, 그리고 대질신문을 왜 부인하는가. 전에도 하루 전에 대질신문을 약속해 놓고 파기한 그 부분은 왜 언급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진술을 의존으로 하거든요. 진술과 정황.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관련해 가지고
요 관련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검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까? 요거. 내가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여성한테 단둘이 만나자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생각을 꼭 아주 열심히 해봤어. 내가 열심히 못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둘이 만나가지고 술을 마셨다? 와,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술을.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는 굉장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사가 그래서 물어봤구나. 그리고 판사는 언제부터 태도가 돌변했냐. 네, 그러니까 꼭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태도가 돌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 경험자들이 주는 굉장히 어떤 재판 경험의 지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피해자가 장애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서 판단되는 신체장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네, 이제 이게 장애인 복지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애인 복지법. 저는 사회복지사거든요. 제가 사회복지학과도 졸업했고 특수교육학과도 졸업하고 교대도 졸업하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그 심리치료학과, 그러니까 놀이치료학과도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분야에 누구보다 이제 전문가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다 난 법학도 전공을 했어요. 법학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 5개 전공을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너무나 자신 있는 분야인데 여기에 이제 수사관이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어요. 성폭력 범죄에서 신체장애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자, 요렇게 요 판례를 항상 쓰면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죠. 근데 요것도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네, 요런 걸 가지고 뭔가 이 물타기적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법적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내가 요걸 이제 다 반박을 할게요. 보세요. 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장애인 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인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서 장애인을 정신적 장애, 네,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체적, 네,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로, 네,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6조에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축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또 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왜 법을 왜곡하는지 설명할게요.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 네,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또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증명서 등의 피해자는 시각,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사실 확인이 되고, 네, 시각 장애,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네, 이런 장애, 네, 그 확인이 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서 피해자는 시각 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은 있으나 이렇게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서 참고인이 저하고 또한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 분이었는데 교묘하게 또 우리를 끌어들여요. 시각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은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시각장애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서 판단하는 신체 장애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네, 그러면 이제 장애인 복지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법.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과연 장애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장애인 복지법이 나와요. 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장애 정의하면서 아까 거기에 쓴 것처럼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그러니까 요 1항만 딱 언급한 거예요. 1항. 네, 1항만 언급한 거예요. 이 수사관은. 근데 2항을 보게 되면은 네, 장애인은 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제 대통령령으로 들어갑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여기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의 각 외의 부분에서 장애의 종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를 말한다 해서 별표가 등장합니다. 네, 이 별표가 나오죠. 내가 이거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 별표가. 네, 여기서 별표를 보면은 네, 장애인의 종류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 다리 뭐 이런 신체의 절단 그리고 있는 분들, 뇌병변 장애인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나오죠. 시각장애인. 그래서 시각장애인, 네, 요 시각장애인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나쁜 눈의 시력,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들어오죠. 청각장애인 들어가죠. 언어장애인 들어가죠. 지적장애인 들어가죠.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장애인, 안면장애인이 들어갑니다.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우리가 뇌전증, 뭐 예전에는 막 간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여기 다 오죠. 내가 이거 맨날 강의한 부분이야. 여기 시각장애인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자, 여기서 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뭐 이 장애 정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 정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각 심하지 않은 장애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전에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막 이 등급으로 자르지 마라. 이거 자체가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되는 거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 제가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장애의 여기도 연합뉴스에서 보면은 장애연금 수급 기준이 장애 등급에서 장애 정도로 변경된다. 장애 정도로 변경된다. 그래서 이 장애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종전 1급, 2급, 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 종전 4, 5, 6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장애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네, 이 지금 오원복 선생님은 명백하게 자, 여기 보세요. 장애인 증명서를 공개합니다. 네, 장애인 증명서 보게 되면은 자, 장애인 증명서 해가지고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명백하게 나오죠. 네, 충청남도 논산시장 해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그러니까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얘기했잖아. 자, 보세요. 장애인복지법, 네,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인, 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복지법 2조를 얘기합니다.
장애인복지법 2조는 명백하게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자, 이거 보고 말 그대로 해석한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피해자는 시각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함은 있지만 의사소통 장애에 어려움이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시각이 아예 안 보이는데 의사소통 장애가 없어, 성범죄를 당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장애인 성범죄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이 어떻게 이렇게 법을 왜곡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대법원 판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거 보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숨 걸고. 야, 이거 대한민국의 거짓과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장애 정도가 성폭력 범죄에서 판단하는 신체장애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을 제가 다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야, 요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법에 의해서 눌려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법의 곡이야. 다른 게 법의 곡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법학을 다시 전공을 하고 내가 특수교육학, 뭐 사회복지학, 그리고 놀이치료학 이런 미치도록 공부를 했겠어요. 하도 속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중증 장애인의 범위 장애 등급이 아니라 이제 장애 정도로 개편한다. 자, 2대1 기사 나오죠?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아, 이거 진짜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제가 강의할 때부터. 그래서 장애 정도, 장애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요렇게 나눴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장애 등급제 폐지. 네,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 장애 등급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뭐 중증, 경증 요런 식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요런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지. 합리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이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또 이제 법을 또 언급을 하니까 아주 뭘 아는 것처럼 법을 언급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제 2조를 얘기합니다. 네, 2조. 네, 2조를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게 되면은 2조 장애. 네,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나온 그대로 내용 아니야. 여기 장애인복지법 2조 1장, 2조 1항 그대로 똑같이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내가 다 설명했죠?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얘기한 거. 네, 여기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렇구나 할 줄 아는 거죠. 그 다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 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 네, 봅시다. 네, 성폭력처벌법 제6조. 네, 여기 보면은 네, 성폭력처벌법. 네, 성폭력처벌법 나오죠? 여기 제6조에 보면은 네,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네, 여기 이제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 법률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장애, 네, 이 장애에 대해서 결국에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 기반으로 하는 법률이 있어요. 기반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 장애인에 대한 범죄, 장애인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면서 그러면서 요거는 장애인 복지법을 참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네, 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이제 뭐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이 등록,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처우,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이렇게 뭐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성범죄, 뭐 이런 문제, 장애인에 대한 대상 범죄를 알게 될 때에는 다 이제 신고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네, 여기에 대해서 신고 의무 절차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불이익,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장애인 학대 방지 예방, 모든 게 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요?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네, 법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네, 이 등급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아니라 심하지 않은 장애, 그러니까 중증, 경증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심하지 않아 이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어디 나와 그런 얘기가.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성추행을 당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 언어장애가 없으니까 장애인 성범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에 있을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장애인 복지법 6조, 네, 6조에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고. 네? 어디 나와 있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 네?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그러니까 장애인 성폭력 처벌, 네, 여기 보니까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 성폭력 처벌 제6조, 네, 장애인 성폭력 처벌법, 네, 네, 자, 여기 이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정말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 장애인 이러한 법률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뭐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 연금법, 지금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종합적 성폭력 처벌법에서 성폭력 처벌법, 제6조, 성폭력 처벌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요. 성폭력 처벌법. 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 신체적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행위를 할 땐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그냥 6조가 다 요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왜곡죄,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장애인 증명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도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정의, 요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 요거 딱 보고 장애인 여기 장애인은 이렇다 이 항만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종류와 기준 별표만 딱 눌러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종류와 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나오는데 전혀 찾아보지 않은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을까? 목이 다 쉬네요.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요즘에 눈도 여기 보세요. 눈도 여기 염증이 났죠. 뭐 대상포진 비슷한 게 와가지고 고생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각종 내가 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 시각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까?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거 장애인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제자들 위해서 내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 협회 창립추진위원장 돼가지고 그 창립해가지고 그 장애인 올림픽의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시키자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기사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라는 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왜곡 해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이거 못 보겠지. 그리고 일반 변호사들도 장애인복지법 모르면은 그냥 모르겠지. 저처럼 장애인복지법 강의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강의한 사람은 내가 맨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강의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법 왜곡죄로 강력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피해자의 의견이고 저도 피해자의 의견에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